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잠깐만, 제 뒤로 잠깐만, 감독 여기 카메라 좀 찍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K, D, 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코리안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리안 독사, 우리 경독사라고 하는데, 일단 경독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원장님하고 이 연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원장님께서 학생들이 워낙 김종국 선생님 좀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또 마무리 최신 판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요청도 있었고, 또 원장님께 제가 도움받는 것도 정말 많고, 그래서 원장님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독사 원장님, 그 다음에 관계자분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귀한 시간 내줘가지고, 김종국 선생 내가 잘 모르는데, 형법은 일단 뭐 김종국 선생님인데, 김종국 선생 강의가 뭐 어떤지 한번 들어보러 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께서 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5시간 여러분하고 저하고 5시간 진행할 건데, 이 5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실전에 8월 30일 날 시험 봐서, 야, 내가 최신 판례 듣고 마무리 티키스캉 들었는데, 형법에서만큼 상당히 도움 들었다. 야, 괜찮다.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강의를 기통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교시하고 2교시는 최신 판례 강의 나갈 건데, 교재는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있는 1개년 최신 판례입니다. 여기를 먼저 보십시오. 자, 우리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거는 최신 판례만 수록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최신 판례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신 판례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우리 8월달 기준으로 8월, 우리 경찰 2차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7월까지 판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통 한 2개월 전까지 최신 판례가 이 출제 범위가 되는데, 7월까지 일단은 여기는 수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최근 1년 사이에서 각종 기출,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참고하는, 출제위원들이 참고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청에서 보는 승진, 그 다음에 경관시험 출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보다 위에 있는 시험,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그 다음에 사법시험이 2016년도까지 있었고, 그게 폐지가 됐는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것들,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수록을 좀 해놨습니다. 자, 우리 교재 4쪽을 한번 보실게요. 자, 4쪽에 우리 1번 재형법정주의라고 나왔는데, 재형법정주의 공부하실 때는 일단 요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조금 이 교탁이 좀 좁아서 좀 거시기 한데, 빼는 좀 그렇고. 자, 빼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해도 괜찮죠? 자, 우리 재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여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의 출제 패턴이 좀 있습니다. 출제 패턴이 2017년도 기점으로 그 전에, 그 다음에 2017년 1차, 그 다음에 2018년 해가지고 크게 시험이 한 3번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전이다 그러면 재형법정주의는 거의 나옵니다. 우리 형법의 총론에서 보통 한 9문제에서 10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서론편, 서론이 재형법정주의하고 형법의 적용 범위가 있는데, 거의 재형법정주의가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적용본은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최근 한 5년간. 그 다음에 재형법정주의 나왔다 그러면 문제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신 친구 할 텐데, 거의 뭐 재형법정주의.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거의 개수형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좀 친절하게 낸다 이렇게 내고, 좀 불친절하게 낸다 그럼 여기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4개에서 5개 정도 개수형 박스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출제하고, 뭐 기억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판독하는 거, 니은도 어느 정도 공부하면 판독하는 거, 디귿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잘 모르는 판례, 그 다음에 리을은 최신 판례인데, 뭐 중요한 판례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최신 판례인데 상당히 좀 득보드 판례,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여러분들 작자고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미음 판례 출제하는데 경우에 따라 헌재 판례도 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헌재 판례로 공부를 안 합니다. 다만 재형법정주의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재형법정주의 파트는 공부를 해도 찍고 안 해도 당연히 찍습니다. 거의 작자고 내다 보니까 문제도 개수형 박스 문제로 했는데, 그게 이제 2017년도 1차 시험부터 출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 1차 시험에 이 경찰청, 직원들 사이에서 본청이라고 하는데, 본청 고시계장이 바뀌고 나서 본청 고시계장이 뭐라고 했냐? 자, 앞으로 시험과 관련해서 승진이나 경찰, 자, 우리 채용시험에서는 개수형 박스 문제는 좀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지침 내렸습니다. 자제하십시오라는 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7년 1차부터는 개수형 박스 문제 출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만
17년도 1차 시험에서 5과목 중에서 형법 딱 하나만 이거 개수형 박스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주 미수처벌 규정인 건 모두 몇 개인가? 요것만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개수형 박스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패턴이 한번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18년도에 그동안에는 거의 뭐 재형법정주의가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9문제가 총론에서 나온다 그러면 재형법정주의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뒷파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문제가 총론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 30파트에서 재형법정주의 하나, 형법의 적용범위 하나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작년 18년도 2차에 일단은 뭐 재형법정주의가 안 나왔고 형법의 적용범위는 나왔고 그 다음에 18년도 3차 시험에 마찬가지 재형법정주의 출제 안 됐습니다. 19년도 1차에 이번에 재형법정주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가 일단은 많이 정상화됐습니다. 다른 시험과 비슷하게 재형법정지에도 예전같이 너무 듣보답, 작정하고 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재형법정지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 형법의 적용범위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정상화됐기 때문에 재형법정지에 대해서는 너무 뭐 지엽적인 판례까지는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학생들은 재형법정지 선생님 뭐 유추해석만 공부하는데 판례가 200개가 됩니다. 저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출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개수형 박스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합형이기 때문에 조합형이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4개 지문이다. 요 4개 지문이다 그럼 4개 지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소고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소고가 기본적으로 된다 그러면 문제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마무리하는데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우선 이제 참고를 하시고 자 우리 4쪽에 1번부터 보십시오. 자, 1번. 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자, 문자 메시지 반복적으로 보냈다. 밑줄을 좀 보내실까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비록 피해자가 수신처럼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에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좀 등장을 합니다. 강의 때는 홍길동이라는 놈,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여자고 저는 이제 남자인데 자, 홍길동이라는 놈의 소위 말해서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계속 뭐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또 뭐 죽여버리겠다, 너 밤길이 어떻게 해버리겠다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홍길동이 제 번호를 아예 그냥 수신 차단시켜놓고 그 다음에 제 문자는 무조건 이제 스팸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십 차례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얘는 스팸으로 뺐기 때문에 문자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과연 이거 도달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 세 번째 줄에 보실게요. 다시 자 저장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 74조 1항 3호 가로 열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행위에 피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냐. 일단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 그 문자가 스팸으로 빠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편은 도달을 본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택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배가 좀 필요해가지고 택배 홈쇼핑 업체에서 택배를 일단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전에도 강의가 있고 오후에도 강의 있고 저녁에는 야제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늦게 이제 집에 가는데 택배가 점심때 집에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택배를 확인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때 택배가 도착했다라고 했습니까? 도착 안 했다라고 합니까? 택배가 업체에서 여러분 집에다 택배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직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때 택배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도 마찬가지 보내가지고 문자 받았다. 내가 확인 못하고 스팸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이건 도달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자동차관리법 80조 7호 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의 허위 제공이란 밑줄 그어놓으실게요. 허위 제공에는 단순한 누락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단순 누락 여기도 밑줄 그어놓으시고 우리 형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총론에 죄형법정주의 재형법정주의 파트에서 가장 많은 판례가 유추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록 유추해석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있는데 우리 양대축이 있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 첫 번째는 우리 헌법의 1조 1항. 아마 조문 기억하실 것 같은데 1조 1항 범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조 1항은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데 그냥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1조 1항 첫 번째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은 우리 형사법은 1조 2항 뭐라고 되어 있냐?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럼 유리한 거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또 다른 축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한다. 여기 안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시 가지고 일단 범죄가 되는데 나중에 승낙을 얻었다. 내가 문서를 위조했는데 공정증서 원본부결자 됐는데 명의자가 나중에 괜찮아 승낙했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죄나 공정증서 원본부결자 성립을 합니다. 제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 돈 횡령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을 갖다 제가 갚았다. 그럼 저는 횡령죄가 될 것이냐? 마찬가지 횡령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미친놈인데 또라이인데 범행할 당시엔 정상이었다. 그럼 우리 책임능력 파트에서 이 경우에 정상으로 볼 것이냐 미친놈으로 볼 것이냐. 이때는 당연히 정상으로 봅니다. 1조1항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축 우리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간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넣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의 이익으로 간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기본 원칙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관심을 만들지 않겠다. 이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싹 기억을 해 두시고 착오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유효한 부분인데 착오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실제 발생 결과가 다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뺄 것이냐. 이때는 다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법은. 그래서 요 두 개 축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추해석 파트에서 비스무리한 건데 갖다 끌었을 거냐? 요게 있습니다. 일명, 자, 설현. 아마 여러분들, 배우, 가수, AOA의 설현. 지금 이제 인기가 좀 많이 주춤한데, 설현 씨는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대 친구들은 요 분은 잘 모를 텐데, 지금 안정환, 이천수, 이런 사람들은 연애 활동 많이 하는데, 설기현 분은 예능감이 좀 떨어지셨는지 활동을 잘 안 하시는데, 설기현, 일단은 월드컵 우리 4강의 주역이시고, 그 다음에 중앙대, 축구 감독도 하셨습니다. 아마추어 상당히 감독으로서 유명하신데 설현하고 설기현은 같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설현 씨하고 설기현 씨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설현하고 설기현은. 그 다음에 제가 님, 저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만의 한용운 이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애인 사이에서 우리 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간에 헤어진다 그러면 남이라고 하죠. 점 하나 찍으면 그럼 님하고 남하고는 같냐? 당연히 다릅니다. 글자가 조금 다르다 그럼 절대 같게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유추해석이 있는데 유추해석 주문자 따가지고 달달달 외우는데 진짜 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비슷하다. 절대 끌어쓰지 않습니다. 왜? 비슷한 걸 끌어써 버리면 아까 제가 양대 수개축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되는데 불리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재형법정비 파트에서 이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법에 보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불가분의 원칙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고소와 고발은 당연히 같지가 않습니다. 왜 다르냐? 글자가 다르니까. 글자가 소하고 벌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선생님 고소는 고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소 고발 님, 남, 설현, 설견 이렇게 싹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기된 법인, 미등기 법인. 통상적인 법인이다 그럼 특별한 얘기 없다. 등기 법인 얘기하는데 그럼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법인, 등기하고 미등기하고 같냐? 당연히 다릅니다. 등기라는 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신고가 된 사람이고 미등기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신고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럼 등기된 법인이 처벌규정인데 미등기 법인 처벌규정이 없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등자 딸 필요 없습니다. 왜? 글자가 다르다? 그럼 싹 아웃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추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자, 이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줄에 허위 제공하고 단순한 누락. 허위 제공하고 단순한 누락은 글자가 같다 다르다. 글자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같게 보면 유추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싹 아웃 처리하시고, 원래 이제 정확한 뜻은 뭐냐? 허위 제공이라는 건 이건 고의로 하는 거고 단순 누락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하고 과실은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형법을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마무리하는 거 기본적인 실력이 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자, 노역장 유치 노역장 유치에도 밑줄 하나 보내실까요? 자, 우리 노역장 유치, 얘가 벌금 안 냈다, 그럼 교도소에 끌고 와서 일명 일시키는 거, 일본식 표현 써기든 좀 그래서 노가다 시키는 거 우리 노역장 유치다라고 하는데, 자,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이걸 형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완처분으로 볼 것이냐, 우리 형벌에 대해서는 소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완처분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에 노역장 유치는 이걸 형벌로 봅니다. 여기다 형벌이라고 적어 놓으실까요? 노역장 유치는 형벌. 자, 그래서,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 가짐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즉 소급표 근주 원칙이 적용이 된다. 보안 처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도로교통법 148조 2랑 조항 중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들 음주운전 2번 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세게 처벌합니다. 가중 처벌하는데 오른쪽에 문헌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에 음주운전하였던 사실만 인정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을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 2번 했다 그럼 가중 처벌 세게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2회 이상 2번 이상 했을 때 여기에 그러면 앞에 제가 예전에 음주운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음주운전 2번째 했을 때 여기는 앞에 게 뭐 벌금 받아야 되냐 뭐 징역형 받아야 되냐 그런 거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법조문에 그냥 2회 이상 됐으면 그냥 그대로 판단하는 거지 여기다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법의 두 개측 형법은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고 형법은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다 뭔가 첨부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유추해서 다시 말해서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96조 1항 여론조사 결과 왜곡한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 결과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의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또 키워드 잡겠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낸 행위도 포함. 여기까지 밑줄 보내주세요. 이것도 여론 조작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2분이 나오셨는데 기호 1번은 박근혜 후보, 기호 2번은 문재인 후보. 저는 문재인 후보 쪽을 조금 유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많이 밀립니다. 박근혜 후보가 한 45%, 문재인 후보가 한 35%.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 딱 조작해버립니다. 그래서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가 밀리는데 이 후보 여론조사 싹 조작해가지고 여론조사 했더니 이번에 뒤집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여론조사 50%, 박근혜 후보는 30%를 지금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해버렸다. 그럼 당연히 이건 여론 조작이 되는데 자, 제가 여론을 실시하는데 조작하는 건 당연히 조작이 되지만 제가 여론 자체를 실시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해놓고 제가 가짜전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번에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뒤집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거 여론 조작을 봅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닐 거고 5번 질문.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6번 보시면 6번. 자, 타인의 위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을 공표했다. 자, 우리 첫 번째 중간에 여론조사 결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고 그대로 공표한 경우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그대로 공표한 경우에 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 이와 같은 인식 미필적인 것으로 족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뭐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부터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넘겨봤는데 이게 왜곡된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공표했다. 이거 공표가 될 것이냐? 여론조사 왜곡한 공표를 보고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7번 보십시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의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하더라도 자,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활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중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SNS에 뭐라고 하냐. 이번에 소위 말해서 A당이 있고 B당이 있는데 A당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글을 많이 쓰고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많이 까는 글을 썼습니다. 자, 민주당 니네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뭐 촛불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지금 촛불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 나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경제성장률이 뭐 보니까 2% 될똥말똥. 아니 미국 트럼프 그 진짜 하여튼 개짓거리 하는데도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3.2%가 넘는다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될동말똥. 우리나라 국민 뒤지란 얘기냐? 라고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좀 이쪽에 불리하게 자유한국당에 좋게 SNS 몇 번 썼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과연 선거운동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다고 몇 번의 제 개인적인 좀 소신을 밝혔다. 이걸 갖다가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하나 처벌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가 되느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됩니다.
혹은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됩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의견 표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상에 소위 말해서 언론이나 자기의 개인의 사상 같은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 처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8번 보십시오.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258조, 즉 특수상해죄 신설에도 불구하고 정정과 같이 형법 257조 1항 상해죄 이해의 처벌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수상해죄, 상해죄보다 조금 세게 처벌하는데 우리 폭행치상죄하고 상해죄는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러면 특수폭행치상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특수상해죄로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폭행해서 얘가 머리가 깨지든 아니면 몽둥이로 가격해서 머리가 깨지든 폭행치상이든 특수폭행치상이든 현재 법정은 똑같이 처벌하고,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지 단순히 몽둥이로 가격했다고 이거 특수상해죄로 뺀다? 요거는 아직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정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적인 사항이니까 그대로 좀 가시면 되고, 그냥 오른쪽 가보십시오. 9번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 복사한 행위. 자, 첫 번째 밑줄을 이렇게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열람 복사. 자, 복사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처리, 보관, 전송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SNS 혹은 카톡 같은 거, 우리 학생 휴대폰 좋다라고 해서 우리 학생 자리 비웠더니 잠시 몰래 카톡을 싹 뒤져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 복사까지 싹 해서 그냥 싹 배포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판례들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가 된다. 누설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고, 앞에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이제 기타 판례 정리로 뺐는데, 기타 판례 정리는 급으로 말한다 그런 판례가 A급, B급, C급, D급, 여기다 더 한다 그러면 특 A급, 여기에 나와 있는 별 3개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타 판례로 뺀 거는 이거는 D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급이고, 이 법학 특채나, 그러니까 법학 특채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어제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경관이나 그런 시험을 본다 그러면 요 D급까지 보시는데, 일반 공채를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출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설령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거의 100점 방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욕심내지 마시고, 가끔 이제 제가 보라는 판례들 몇 개 있습니다. 그 판례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8쪽에 맨 밑에 6번을 좀 보실까요? 자, 6번.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 여기까지 밑줄 보실까요? 자,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B2P 형태로 해가지고 게시했을 경우에 불특정 또는 자손에게 무상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74조 오른쪽 봐주실까요? 자, 1항 2호에서 처벌 대상 삼고 있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이렇게 밑줄 보낼까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음란물의 영상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대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외에는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우리 10쪽에 10번, 11번 쭉 나왔는데, 10번은 최신 판례는 아닙니다. 기존에 나왔던 질문인데 올해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우리 10번에 포괄일제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해 그 편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의 키포인트였고요. 자, 신설로 포괄일제 처벌 대상을 삼는 경우에, 우리 포괄일제는 대표적인 게 2개가 있는데, 포괄일제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포괄일제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상습범이 있습니다. 상습사기, 상습절도죄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포감금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제다, 상습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포감금죄다. 요걸 일단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 질문 세 번째 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는 경우에 신설된 포괄일제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괄일제 나왔는데 포괄일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 너무 거기다 키포인트 두지 마시고,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판례냐, 밑에 우리 해설의 꺽쇠 2번 먼저 볼게요.
자,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의 상습범을 처벌한 구속요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므로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경우 그 소추조건은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으로 구비되어야 된다.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점은 이거 사실 여기서 조금 중요한데 여기 변호사 시험에 위에 이제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먼저 밑에 판례를 좀 보면 제가 상습강제추행을 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강제추행을 5번 정도 상습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강제추행을 5번 정도 했는데 작년까지는 상습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강제추행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 날 상습강제추행죄 처벌 규정 만들어서 좀 세게 가중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올해 1월 1일 날 신설됐기 때문에 올해 제가 했던 상습강제추행은 당연히 상습강제추행죄 하나 포괄 일죄로 뺄 거고 제가 작년에 했던 강제추행은 이때는 상습강제추행죄로 빼면 안 될 겁니다. 작년에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5개 했으니까 5개 강제추행죄 실체적 경합으로 뺄 겁니다. 요게 이제 기존 판례고 요거까지는 머릿속에 아마 있을 거고 이거는 있죠. 요거는 워낙 중요한 판례고 쉬운 판례니까 자, 지문에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됐는데 자, 요 이제 10번 지문 판도고 들어갈게요. 범죄와 관련해서는 자, 우리 소급하면 안 되는데 자, 올해 1월 1일 날 여기다 법 규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자, 작년에는 요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1월 1일 날 신설해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요거에 했다. 그럼 이때는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모욕죄, 정권에 대해서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깠다. 그럼 작년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욕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처벌 규정이 신설해가지고 자, 올해 한 놈도 싹 처벌한다. 그럼 이거는 작년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올해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2월달, 3월달, 4월달 요 경우에 모욕을 했다, 사이버 모욕했다. 그럼 당연히 이건 처벌할 수가 있을 텐데 작년에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럼 이거 처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되냐? 소급 입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자, 작년에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럼 이거 처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게 기본 원칙이고 키포인트는 뭘로 잡히냐? 신설이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신설. 자, 여기에 이제 뭘로 바뀌었냐? 여기에 상습범. 우리 아까 제가 포괄죄 대표적인 거 2가지 상습범, 그 다음에 체포 감금죄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 근데 올해 1월 1일 날 상습범 강제추행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올해 5번 강제추행 했다. 그럼 요건 당연히 상습강제추행죄 처벌할 수 있을 텐데 작년에 제가 했던 거 강제추행, 요거 상습강제추행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작년에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소급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포괄죄라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두지 마시고 신설한데 작년 거 처벌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보십시오. 11번하고 12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11번.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 중에 당초 위헌 무효. 자, 위헌 키포인트 잡으시죠. 자, 위헌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않을 때 무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하고 오른쪽 같이 보십시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여기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거 위헌 판결 일종입니다. 여기다 뭐 특별한 의미 두지 마시고 헌법을 공부한다 그럼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 공부하는 게 아니고 헌법이기 때문에 그냥 위헌 판결 일종, 위헌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에는 형벌조항이 적용해 기소된 범죄 사건은 자, 무슨 판결을 할 것이냐? 자, 우리 헌재에서 위헌 판결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 이건 면소 판결한다, 무죄 판결한다. 무죄 판결합니다. 왜? 위헌 판결에다 이 법이 악법이다. 악법이라는 건 뭐냐? 죄가 안 되는 걸 국회에서 어거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12번의 두 번째 오른쪽에 무죄를 선고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판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11번 보십시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률 중에 당초에 위헌 무효다. 자, 무효는 여러분 대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냥 이거 빼버리시면 되고 위헌 판결 나왔다. 오케이, 위헌 판결이다.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자, 무죄 판결한다. 이렇게 싹 가시면 됩니다. 면소 판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쪽에 밑에 기타 판례는 본 내용 없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13번
자,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 그러니까 밑쪽으로 있어요.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로 양벌 규정을 정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아직 회사가 설립이 안 됐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임시적으로 회사 사장을 맡고 있는데, 회사 설립이 법적으로 설립이 안 돼 있고, 올해 1월 1일 날 회사가 정식 설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 날 뭐 삼성전자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대표 이사 맡고 있다. 올해 만약에 저희 회사 직원이 잘못했다. 그럼 저는 양벌 규정에서 처벌을 할 건데, 작년에는 아직 회사가 정식 설립 안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직원이나 자연인의 행위 혹은 회사 사장의 행위를 양벌 규정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냐? 당연히 이거 처벌하면 안 됩니다. 소고기법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기타 판례는 볼 내용 없고, 자, 우리 13쪽에 14번 나오는데, 14번은 올해 변호사 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인데 문제 상당히 좀 괜찮고 설명을 드릴 지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일단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밑에 뭐 조합형으로 나오는데 난이도 한번 판단해 볼게요. 문제가 상중하, 최하, 최하는 아닐 것 같고 상중하, 최상이라고 봤을 때 문제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봤을 때 상중하, 최상. 제가 봤을 때 최상은 아니고 최하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입니까, 난이도? 일단 본인이 맞았다 그러면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틀렸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문제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중 정도 아니면 중하 이 정도 됩니다. 중하 되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질문 중에서 좀 여러분들 자칫 틀릴 수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도주죄는 계속범으로서 도주죄,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소에 이르는 도주,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요 판례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요거는 일단 잡아낼 겁니다. X가 될 거고, 자, 밑에 지문 쭉 보면, 자, 기억에 5가 되는 거 1번, 2번, 3번. 아마 여기 아웃 될 겁니다. 소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4번하고 5번 지문인데, 4번 보니까 기억 같고, 니은 같고, 디귿. 오케이, 다르고, 니을 다르고. 그러면 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위로. 자, 니은이 같기 때문에 위에 니은은 뭐 판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인데, 디귿. 형법 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이 발생한 결과가 발생해야 될 것이냐. 우리 땡땡방해죄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땡땡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뭐 경매입찰방해죄 이런 땡땡방해죄가 있는데, 이 땡땡방해죄들은 뭐라고 하냐?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땡땡방해죄.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해서, 그래서 땡땡방해죄는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땡땡방해죄는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칙과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땡땡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은 자,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할 필요가 없고,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컴퓨터무방해죄, 위계양, 뭐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실게. 자, 땡땡방해죄는 실제로 우리 방해 결과 발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을 분류합니다. 유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 원칙과 예외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공부량이 확 많이 줄어듭니다. 자, 예외적으로, 자,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 하나 빠졌는데 죄송한데, 여기다 원칙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원칙이 적혀 있군요. 자, 원칙,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예외적으로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해야 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인데,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그것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자, 우리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해야 된다. 여기 이제 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들어갈 것이냐? 우리 국가적 법위에서 무슨 죄가 됩니까? 국가적 법위에서 몇 친구? 무슨 죄가? 당연히 알아야지. 크게. 그렇죠. 권리행, 예? 정치가 잘못돼, 다시. 무슨 죄가 된다? 그렇죠. 여기 직권남용죄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는 정확히 뭐라고 하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권남용죄라고 하는데, 여기 정확한 제명은 우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얘는
땡땡 방해점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위하고 똑같이 가는데 판례는 아니다. 이거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해야 된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비판이 있긴 하는데 비판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 실제로 자 방해 결과가 발생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조심하시는데 그러면 자 요거는 뭐 공무집행방해죄 답 나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자 디귿 나왔기 때문에 정답 보는데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중요한 판례니까 정답 뭐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제가 요거 판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자 니은하고 여러분들 자 미음 지문 있는데 먼저 니을도 설명을 드리고 미음하고 미음 볼게요. 니은 죄송합니다. 니을 일반 교통방해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는 자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된 한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하므로 교통방해를 위반한 집회에 피고인이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위반한 다른 참가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케이. 우리 형법에서 여러분들 지문에서 기출지문이다라고 해서 공모 나왔다. 그러면 거의 열의 9은 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는 공동정범에서 쓰는 용어고 공모 나왔다. 일단은 뭐 죄가 될 것 같고 공동정범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 교통방해 위법 상태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개 확실합니다. 일단 공모도 나왔고 위법 상태 지속시켰다. 그럼 이건 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작년에 경관 나왔고 올해 변호사 시험 나왔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니은하고 미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니은하고 미음은 사실 몰라도 되는 지문이지만 출제위원들이 이런 지문 좋아합니다. 이런 지문 빼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지선다거나 박스형 문제에서 하나 싹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요게 이제 맞추면 고득점 올라가고 틀리면 여러분들 한 80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 이제 미음 보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1항이 소정, 단체 등의 구성력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된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 즉시범에다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즉시범 우리 니은의 세 번째 줄 중간입니다.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고 자 피고인의 범죄 자체를 구성하기만 하면 위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 즉시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중요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미음 보십시오. 내란죄는 다수이 결합하여 국토참사라고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집안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면 기소에 이르지만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집안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봐야 된다. 자, 요거 조심하십시오. 내란죄는 계속범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우리 상태범이라고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자, 14쪽에 미음에, 자, 밑에 두 번째 오른쪽 상태범이라고 보면 상당하다. 상태범 밑에 여기다 계속범 X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자, 상태범이지, 계속범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십시오. 변호사 시험에 나왔고,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그럼 출제위원들 충분히 관심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야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5번 보십시오. 자,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범상 보호의무는 보호의무인 자기 의무는 법률상 부부경의 경우에 한정하므로 사실혼 관계. 자, 사실혼 관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여기 사실혼 관계 밑줄을 좀 보놓으시죠. 우리 형법에서는 사실혼 관계 인정 거의 안 하는데 인정하는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유기죄 조치만 사실혼 관계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싹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혼 파트에서는 친족상돌에서 사실혼 관계 제가 제 와이프하고 결혼했는데 혼인 신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제 와이프 지갑에서 돈 훔쳐갔다. 그럼 친족상돌이 적용이 되냐? 이때 마찬가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와이프하고 결혼식까지는 올렸는데 혼인 신고 안 돼 있다. 제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 와이프가 저를 감춰줬다. 그러면 우리 맨데 범인도부터 친족 간의 특례 규정 적용하냐? 마찬가지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번에 절도죄 구성요건 재물의 타인성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이는 행위의 법질서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법률의 착오가 될 것이냐. 야, 이거 내 휴대폰이 휴대폰 여기 있구나. 우리 겁나 좋은 휴대폰. 제가 이거 제 건 줄 알고 제 휴대폰 이제 가져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 휴대폰이 아니고 우리 학생의 휴대폰이었다.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형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는데 보니까 아니었네? 과실절도라고 합니다. 난 훔칠 생각이 없었으니까, 고의가 없었으니까. 과실절도는 유죄가 된다, 무죄가 된다. 과실절도는 당연히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되는데, 그러면 과실절도다, 고의가 없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 절도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구성요건이 날아갑니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이니까. 법률의 착오가 아닙니다. 법률의 착오는 책임 파트지 나는 실수로 가져갔다. 이거는 구성요건 파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 착오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자, 밑에 해설을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자, 잘못 알고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 고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가 조각됩니다.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채용 준비하는 친구는 넘어가십시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서 떨어지고, 올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출제가 되기 좀 어렵습니다. 경관 승진 준비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우리 18번.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인가 적법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을 밖에 볼 수 없다면 현행범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한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현행범인을 불법하게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제3자의 미출권을 시켜요. 제3자가 경찰관에게 상해가 했다. 정당방위가 될 것이냐. 정당방위는 여러분들 본인도 되지만 제3자도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원수가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려고 하네. 그래서 제가 원수 칼 뺏어가지고 맺혀버렸다. 당연히 정당방위 됩니다. 제3자가 돼요. 긴급피난도 마찬가지 제3자가 됩니다. 긴급피난. 그래서 제3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 다 된다. 이렇게 싹 보시고 그 다음에 19번 보십시오.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3자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통장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 자, 첫 번째 오른쪽에 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시고 복사했을 뿐 입금자를 다른 제3자를 변경하지 않았다. 뭐라고 하냐? 우리 여러분들 살짝 내용만 했다. 요거는 위조까지는 아니고 변조라고 봅니다. 사문서 변조. 자, 세 번째 줄에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또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요것만 가지고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문서 변조가 된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자 20번. 문제 어려운 거 아닌데 20번 질문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 경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좋습니다. 모의고사 출제했던 학생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디 틀렸습니까? 정답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던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다? 크게? 자, 우리 세 번째 좀 업무로 인한 행위죠. 업무로 인한 행위. 여러분들이 과천 경마장에서 도박했는데 100만원 날렸다. 그리고 처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표 끊어가지고 강원도 정선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배팅을 했는데 1억 날렸다. 그럼 이거 처벌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카오 가서 도박했는데 1억원 날렸다. 그럼 이거 당연히 처벌합니다. 도박죄로. 왜 그럼 마카오에서는 처벌하고 강원랜드에서는 처벌 안 하느냐? 강원랜드는 특별규정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실까요? 자, 해설에 우리 세 번째 줄에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쟁의행위로서 사용자의 사무실 40평 중 이번 회의 등에 사용된 15평가량의 공간을 점거. 첫 번째 줄에 40평 중 이번 회의 등에 사용된 15평가량의 공간을 점거.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시고 여기다 우리 병존적 점거라고 적죠. 병존적 점거. 병존. 병행해서 존재하는 거 병존이라고 합니다. 병존적 점거.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임원회의를 음식점에서 개최하겠다. 정당히가 될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독점적, 배타적 점거는 허용이 안 되지만 병존적 점거는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 22번, 23번은 뭐 최근에 나온 판례긴 한데 최신 판례는 아닙니다. 기존 입장에 나왔던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22번.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정에는 생물학적인 요소, 생물학적인 요소라는 건 얘가 다운증후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 자,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상태와 같이 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즉 심리적 요소,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들. 이와 같은 정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구한다. 자, 우리 여러분들 10조의 심정에는 두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 기존의 입장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 심신장애냐? 얘가 평소에 미친놈인데 범행 때는 정상이었다. 그럼 정상이다 미친놈이다. 정상이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대추 1조이랑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작년에 법원행시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그 건축법에서 정한 단열재 시공 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건물의 신축함에 있어 그러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재에 불과하다. 우리 법률의 착오에서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 그럼 밑에는 형사처벌 합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재는 법률의 착오로 안 본다. 오른쪽에 자 25번. 사용자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회통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정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기일 및 지급 의무 위반죄 책임조각 사유다. 우리 책임조각 사유 요거 기억하시고 밑에다 우리 여러분들 위법성 조각 사유 X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책임조각 사유로 봅니다. 우리 변호사 시험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20쪽에 26번, 27번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5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졸릴 것 같아요. 저를 한번 줘보실까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그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직 어려운 판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아직 쉬는 시간 안 드려도 되죠? 그죠? 초롱초롱 하는데, 아직 뭐 졸릴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지? 괜찮죠? 오케이. 우리 친구는 눈이 이제 천근만근이시는데, 두 번째 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6번, 27번 보십시오. 최신 판례는 아니고 기존에 그냥 나왔던 지문인데, 최근에 나왔던 기출 질문들입니다. 26번. 갑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회. 자, 불태우다 할 때 소자고 훼손하다 할 때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불태워서 훼손하는 거. 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을 A를 부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았다. 현주건전 방화치사 제 중지미수로 처벌될 것이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사례 지문인데, 자, 요거는 중지미수가 아닌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일단은 원래대로 하면 조금 어려운 건데, 현주건전 방화치사죄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빼시면 되고, 좀 더 쉽게 간다 그러면, 우리 형법상 단독정범일 경우에, 중지미수 파트에서 중지미수 인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명 무슨 사건? 친해지면 사건입니다. 그래서 친해지면 사건 아니다. 중지미수 나왔다. 싹 아웃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독정범일 때입니다. 여럿이 갈 때는 여러분들 그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혼자 있네. 근데 친해지면 사건 아니네. 판례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례인데 이거 중지미수 아니거나 아웃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27번. 주체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법 명문 규정이 없다. 이것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는데 지문이 괜찮습니다. 자, 밑에 해설을 보십시오. 해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밑줄 그어놓으시다. 법정입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자, 밑에다 여러분들 주체의 착오 X라고 적어놔주십시오. 주체의 착오는 아닙니다. 주체의 착오는 어떤 경우냐? 저는 홍길동하고 철천지 원소지간인데 야, 홍길동, 저 멀리서 보니까 홍길동 모습이 나옵니다. 죽여버려야지라고 해서 제가 총으로 빵 해서 쏘는데 알고 봤더니 마네킹이었습니다. 홍길동 닮은 마네킹. 그럼 이 경우에 이거 뭐 살인죄 불능미수로 볼 것이냐?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주체의 착오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 마네킹 헷갈렸다라고 하는데 불능미수 법조문에는 주체의 착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기억하시고 지문은 괜찮은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8번, 28-1번 요거 이제 제가 최신 판례 중에 선생님 최신 판례 중에 다른 거 다 버리고 딱 하나 중요한 거 뽑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요 판례입니다. 자, 28하고 28-1번 불능미수. 우리 판례가 대법원은 불능미수라는 문구를 안 씁니다. 불능미수는 누가 쓰냐? 교수님들이 씁니다. 이 판례 보면 대법원은 이거 불능미수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거고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에 판결 요지에 그렇게 불능미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능미수를 공부할 때는 이 판례가 불능미수도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지도 않고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불능미수 파트에서는 뭘 공부하냐? 무죄가 되는 불능범 아니면 미수가 된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불능미수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면 이거 정답 12가 걸리기 때문에 절대 출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대법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능미수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또 불능미수 인정했던 판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판례고 희귀한 판례입니다. 자, 28-1번 여기 먼저 볼게요. 자, 피해자가 실제로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아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가늠하였을 때 성립한 중간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 중간간죄라는 거는 만취 상태에 제가 우리 학생이 술 먹고 떡실신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옷 하나하나 벗깁니다. 우리 학생이 실신이 돼가지고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폭행효과 없이 성관계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간이 되는데, 자, 요 사람은 떡실신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자, 두 번째 가장 오른쪽에 컴마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나머지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중간간죄 고의로
피해자가 가늠했다. 중간관체 요거 뭐가 될 것이냐. 자, 요거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판례 사실관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골 때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이라는 분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갑의 와이프 A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의 처였습니다. 같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는 A하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여성분인데, 둘이 절친이었어요. A의 친구인데, A하고 B는 자주 만났습니다. 뭐 일주일에 2번, 3번, 4번 계속 만나고, 심지어는 뭐 밤늦게까지 술도 같이 먹고, 둘이 이제 친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도 조금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 친구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원래 꼭 이렇게 둘이 친한데 만난다. 그럼 여기서 꼭 사고가 터집니다. 사고가. 자, 이날도 이 사람이, 자, 요거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셋이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한 11시쯤, 저녁 11시쯤에 이분이 좀 피곤했는지, 많이는 안 먹었는데, 먼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하고 자기 친구를 둘이 놔두고 간다? 같이 자던가 니네 집에 가 그러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이 술 먹는 게 그냥 냅뒀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먼저 가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밤 1시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량이 어느 정도냐? 소주 한 2병 정도. 술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때 소주 1병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소맥 해가지고 500cc에 소주를 얼마나 탄지 그것까지 안 나왔는데 500cc 한 2잔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량을 넘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1시까지 둘이 술 마시고, 자, 이분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 작은 방이 있었는데, 작은 방 잡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흑심이 있었는지, 한 10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러 간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단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폭행협박은 없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으면 이건 강간죄로 빠지는 거고, 폭행협박이 없었는데,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 도저히 일단은 뭐 떡실시 된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뭐 저항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판결되지 보면 전혀 저항이 없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급심받아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군인이다 보니까 이거 군사법원에서 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하고 카톡으로 뭐 계속 했습니다. 미안하다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라고 하면서 카톡도 보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둘 사이에 뭔가 썸씽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발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 소리 말해서 이게 알면 자기 작살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중간간죄로 일단 기소했던 사건인데 법원에서는 중간간죄에 대해서 일단 유죄를 뺐는데 요거 뭘로 뺐냐? 중간간죄 불능 미수로 뺐습니다. 처음에는 요거 뭐라고 했냐? 이건 화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법원은 중간간죄 불능 미수가 된다. 그래서 불능 미수 규정안 구체적 적시한 요거 최초의 판례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28번 보십시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태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태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중간간죄 불능미수가 된다. 자, 불능미수 그대로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29번 보십시오. 29번도 28번 시리즈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자,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자, 범죄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 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와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그냥 들러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난치는 질문 아니까 그대로 쭉 눈에 발라주시면 되고 한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30번, 31번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불능미수 파트에서 나오는 그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입니다. 자, 30번에 중간관죄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태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한다는 구속요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 인식의 키포인트 하나 잡으시고 인식하고 자,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의 키포인트 잡으시고 의사 우리 헌법상 고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죠. 우리 13조에 규정된 고의는 내가 범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 내가 실현할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까지 있어야 됩니다. 자, 인식 플러스 의사까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뭐, 그대로 쫙 보시면 되고. 다만, 이거 필요 없는 죄가 하나 있었죠. 의사 필요 없다. 중요한 판례. 개인적 법익에서 상해죄는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번 보십시오. 31번. 자,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여 중간간의 결과가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그대로 쭉 보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들
불능범하고 무죄가 되는 불능범하고 불능미수 판단 기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자, 위험성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중간에 자, 위험성이 있었다. 아, 이거 불능미수 얘기구나. 이렇게 싹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시간이 좀만 여기까지만 다 할게요. 우리 23쪽까지 32번 33번 자 32번은 여러분들 뭐 최신 판례는 아닙니다. 기존에 나왔던 판례인데 다시 한번 요거 이제 판례가 나왔던 지문입니다. 32번 보시면 업무상의 인물한 신분관계 없는 자도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판례는 성과 처벌은 좀 나누죠. 성립은 뭘로 된다? 이거는 최신 판례는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정말 새로운 판례가 진짜 최신 판례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판례가 나왔다. 그럼 이건 그냥 기존의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성립과 처벌을 조금 나누는데 일단은 은행 직원, 은행 지점장인 친구 녀석이 은행에 대해서 배임행위하는데 제가 은행 직원이 아닌 제가 가담했다. 그럼 성립은 자 일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 공범관 신분에서 그래서 저는 성립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 배임죄가 아니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처벌은 어떻게 가냐? 아까 제가 형법의 양대 축이 있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두 번째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간다. 그래서 제가 은행 직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형사법 유리하게 가야 되니까 업무상 배임죄로 빼지 않고 단순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고 우리 처벌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판례고 시험에서 장난칠 때 뭐라고 장난치냐?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다. X고 단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싹 해두시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다 그러면 여기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원장님한테 얘기 드렸을 때 선생님 이 학생들 진짜 실력 있기 때문에 너무 기초감에 학생 짜증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었고 당연히 이것까지 알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제가 구체적인 거 설명 안 드립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따 강의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32번 세 번째 줄 볼게요. 32번 세 번째 줄 단순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단한다라고 하는데 처단은 우리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데 교수님들하고 판사들이 좀 많이 씁니다. 처단은 다른 말로 처벌입니다. 처벌 원수를 처단한다 이렇게 쓰는데 처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33번 해적들인 피고인들의 두목의 사전 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 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위임 브릿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 사격을 받아 인강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모의는 하였더라도 선원들을 위임 브릿지를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 공범기 이탈할 것이냐? 우리 실행의 착수 이후에 자 도망갔다 그러면 공범기 이탈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24쪽에 쉬는 시간 좀 드리고 여기는 진도를 좀 나갈게요. 쉬는 시간은 현재 11분인데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